누구나 가슴속에 책 한 권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책이라고 믿는 본격 책 읽고 글 쓰고 농담하는 방송. 이 책 읽을 73회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는 가끔 혼자라고 느낍니다. 퇴근길에 문득 맑은 하늘을 보게 될 때, 친한 친구들을 만나 실컷 수다를 떨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약속 없는 주말, 창문 밖으로 건물들을 바라볼 때, 그리고 이만하면 무난한 인생이다 싶을 때 불쑥 혼자라는 생각이 찾아옵니다. 우리를 아껴주는 사람들은 언제나 곁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들에게 등 돌리고 있을 때 누구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메일을 받고 혼자라는 기분에서 혼자 탈출한 여기는 이 책 이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곰곰입니다. 그리고 이 책 이글을 함께 진행할 분을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접촉사고를 당한 분입니다. 이제 조금만 몸을 삐끗해도 잘 낫지 않는 나이인데 교통사고 피해자 샤샤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샤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직 그렇게 몸을 삐끗하면 안 낫는 나이까지는 아니고 맞지 않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형외과에 다녀왔는데 네. 이런 자세로 교통사고를 당하면 오래 가요.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자세로 당하면 그렇게 가나요? 그러니까 그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제가 이제 목이랑 이런 데가 불편하다 보니까 목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앞에서 보기에는 되게 좀 삐뚤어져 있더라고요. 몰랐는데 네. 이렇게 수직으로 바로 서 있지 않고 척추가? 네, 척추가. 네. 되게 신기하게 뭐 이런 얘기를 척추가 목 어디까지는 말하자면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어 있어요. 그러다가 그 윗부분은 다시 오른쪽으로 기울어 있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일단 어깨 높이가 다르대요. 아, 양쪽이? 그래서 어깨 높이가 다르면서 척추가 이렇게 왼쪽으로 기울어 있는 거고 그 이후 그 윗부분이 다시 오른쪽으로 기울어 있는 거는 몸이 자동으로 그 보상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눈높이가 삐뚤어져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구나. 자동으로 이렇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꺾여 있어요. 척추가. 근데 그걸 보고 되게 나 되게 큰일 난 거 아닌가 이상한 거 아닌가 그랬는데 그거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현대인은 누구나 이 정도는 있다고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저도 엊그제 헬스에서 인바디 같은 걸 했거든요. 근데 전 척추가 허리 쪽이 앞으로 휘어 있더라고요. C자 커브 안 돼 있고. 그게 뭐죠? 네. 네. 허리가 이렇게 S자로 커브가 잘 돼 있어요. 근데 하여튼 앞쪽으로 이게 나와 있어가지고 그 하중이 몸 앞쪽으로 쏠린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그리고 옆에서 찍었을 때는 일자목이래요. 그 유명한 커브 없는 일자목인데 아무래도 커브 있는 사람이 추돌 당한 것보다 일자목인 사람이 추돌 당한 게 훨씬 무리가 많이 가서 통증이 오래 갈 거라고. 서 있는데 뒤에서 차가 온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고가 두 번째인데 왜 자꾸 우리 차에 꽁무니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다행히 100대 0이네요. 그럼. 근데 사실 약간 그쪽에서 주장하는 바가 있어서 조금 서 있는데? 봐야 돼요. 저희가 멈추고 나서 받은 건 맞는데 그 전에 저희가 차선 변경을 했거든요. 그쪽 얘기로는 저희가 이제 끼어들어서 그렇게 끼어들어서 완전히 자리를 잡고 섰는데 내가 때렸다. 하지만 네가 끼어들었잖아. 뭐 이런 그런 거구나. 거죠. 그래서 어쨌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게 있으니까 이걸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저희 쪽 블랙박스가 나갔더라고요. 진짜요? 칩이 고장 나가지고 당연히 이기양양하게 칩을 딱 했는데 그 오신 분이 확인해 보더니 SD 카드가 안 잡힌다고. 헐. 근데 다행히 뒷차 블랙박스는 있어서 그 법적으로 공유하게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블랙박스가 없는데 다행이네. 그렇구나. 근데 요새는 다행히 거의 모든 차들이 있어서 나를 받은 차가 있겠지. 그렇죠. 근데 그 차가 불리하다고 생각되면 자기 거 고장났다 그러고 안 제출할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저는 다행히 그 사람이 제출하는 장면을 아예 봐서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그럴 때 숨기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차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걸로 블랙박스는 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럴 수 있죠. 그렇습니다. 샤샤님 그 사고 말고 또 다른 일은 없으신가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요즘은 별다른 일은 없고 그 전에 방송에서는 아니고 공건님이 개인적으로 추천해 주신 선다방 굉장히 재미있게 여러 편을 봤고요. 그거 말고는 별다른 일이 없네요. 회사에서 일 열심히 하고 사고가 났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영화를 좀 보고 싶은데 영화 볼 시간이 없네요. 얼마 전에 제가 그 무려 연차를 내고 네. 아내랑 데이트를 했어요. 되게 오랜만에. 뭐 어떤 데이트 하셨나요? 삼청동에 갔습니다. 삼청동에 가서 네. 되게 오랜만에 데이트를 했죠. 삼청동이 저희가 그 교제하기 전에 처음으로 네. 갔던 곳이어서 썸 탈 때. 그치 딱 그때 서로 이제 서로는 모르겠다 나는 마음이 있을 때 되게 추억의 장소인데 그때 제가 되게 좋아하던 카페가 있었어요. 삼청동에. 네.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래서 삼청동이 되게 추억의 장소인데 오랜만에 갔어요. 아내는 이제 학교 선생님인데 시험 기간이라서 좀 일찍 끝나거든요. 네. 일찍 끝나고 아이는 아직 어린이집에 있을 시간이고 나도 그 시간에 시간이 나면 좋은데 안 나니까 휴가를 아예 내버렸죠. 네. 이렇게 해야만 데이트를 한번 즐길 수 있는. 그래서 가서 와플을 먹자 그러고 갔어요. 삼청동에 되게 맛있는 와플집이 있거든요. 네. 거기 이름이 아마 슬로우 가든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되게 좀 삼청동에 깊이 들어가면 있어요. 네. 예, 오랜만에 거기를 가자 그러고 찾아갔는데 내부 수리 중이더라고요. 혹시 거기 인생이다. 가실 분들 참고하십시오. 7월 말에 재개장한다고 합니다. 진짜. 네, 하여튼 재밌는 데이트를 즐기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공곤이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요즘에 월드컵을 챙겨보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개막하기 전에는 사실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 왜 우리 녹음할 때도 그랬지만 이슈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뭐 북미 정상회담도 있고 맞아요. 지방선거도 있고 그래서 하나보다 그리고 우리나라 팀에 기대도 별로 안 했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팀 경기도 다 보고 근데 그걸 떠나서 다른 나라 경기들이 재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재밌죠. 네. 그래서 어제도 프랑스랑 우루과이 경기를 봤어요. 저도 봤어요. 네, 여러분 오늘은 7월 7일입니다. 네. 아시겠죠? 네. 경기 재밌더라고요. 근데 저는 프랑스랑 아르헨티나 때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프랑스 응원했는데 어제는 그거 같진 않았어요. 경기력 차이가 좀 나서. 아르헨티나 때 은바페가 엄청 날아다녔다고. 그렇죠. 저는 그 경기를 못 봤어요. 은바페 팬이 됐거든요. 근데 어제 은바페가 좀 약간 이상한 액션을 좀 해서 그냥 그렇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댓글들 찾아보니까 네이마르랑 같은 팀이래요. 파리 생제르맹인가? 그렇구나. 네이마르한테 구르는 걸 배웠냐며 사람들이. 액션 스쿨 같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유채기글은 오랜만에 청취자분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저희 예전에 익명을 요구하신 분이라서 네.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네네. 이메일을 받았고 그래서 더 이상 혼자가 아닌 걸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익명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네. 코너도 약간 바꿨어요. 네, 그렇죠. 네, 그거는 다음에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네. 익명을 요구하셔가지고 메일에 되게 재밌는 내용이 많은데 이거 소개드리기가 뭐하네요.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책에 대한 이야기를 네.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의 이 책은 샤샤님께서 골라주셨고요. 네. 그럼 책 제목이랑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책은 그리고 신은 얘기나 좀 하자고 말했다 라는 책이고요. 제목이 되게 재밌죠. 네. 제목이 되게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제목이고 독일 분이 쓰셨어요. 한스 라트라는 분이 쓰셨고 한국에서는 박종대 님이 번역을 하셨고요. 열린 책들에서 나왔습니다. 작가 한스 라트는 1965년생이시고요. 저희보다 많이 어른이시죠. 많이 어른이시죠. 근데 사진은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옛날 사진이시겠지. 그리고 독일에서 태어나셨고 본 대학에서 철학, 문학, 심리학을 공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유원, 건설노동자, 무대기술자, 연극평론가 이런 거 하시다가 40세에 작가를 시작하셔서 여러 가지 장편 소설들을 써내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철학 공부하신 분들이 쓴 책은 그런 느낌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죠. 철학이랑 문학이랑 심리학, 네 이렇게 공부하셨으면 책 써야 되겠네. 이건 책을 쓰기 위한 조합이잖아. 그러게요. 네, 그렇습니다. 책 내용을 잠깐 뭐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주인공은 이제 상담가예요. 야콥이라는 이름의 상담가하고 어떤 영역이 전문이냐면 부부 문제 전문 상담가죠. 그리고 본인은 이혼했죠. 그래서 이혼한 부부 문제 전문 상담가에게 아무도 상담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서 지금 파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손님이 없어요. 손님이 없고 그런 와중에 그 사무실 겸 자기 집이 이제 전처가 마련해준 곳인데 거기에 말하자면 얹혀 살고 있죠. 전처가 그냥 허락해줘서. 근데 거기에 전처가 어느 날 쳐들어와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전처의 남편이 쳐들어오고 그 남편이 복싱 선수였는데 그 사람한테 한 방 맞아가지고 응급실에 가게 됩니다.
코뼈가 아름답게 부러졌죠. 한 번에. 뭐 그렇게 이제 시작하는 되게 인생 진짜 시궁창이다 이런 느낌으로 시작하는 소설이에요. 이제 거기 응급실에 가서 아벨 바우만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서커스 광대예요. 네. 서커스 광대고 그 아벨 바우만이라는 사람이 어쩌다 보니까 이 사람이 상담가라는 걸 알게 돼서 이제 상담을 요청을 하게 되죠. 상담을 요청을 하게 돼서 이런 그 응급실에서 코 다 칭칭 싸매고 무슨 상담이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100유로를 내미는 바람에 그럼 해야지. 이렇게. 참고로 100유로는 한 13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이 정도로 돈이 급한 사람이어서 그렇다면 우리 상담을 시작해 봅시다. 그리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 이 아벨 바우만이라는 인물이 조금 특이한 인물이에요. 어쩌다가 그날은 상담을 못 하게 되고 다른 날 다시 상담을 하게 되는데 그날은 의사 가운을 입고 나타납니다. 뭐지 이 사람 의사인가? 그랬는데 아니 의사는 아니고 가운만 잠깐 빌린 거라고. 응? 뭐지? 그러고 어떤 때는 건축가이기도 했고 어떤 때는 파일럿이기도 했고 막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왜냐하면 파일럿 같은 거는 실제로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사기라고 한다면 너무 위험한 사기를 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점점 빠져들어가서 이제 상담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밝히는 거는 자기가 사실은 신이다 이런 얘기를 밝히게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상담가 야콥은 되게 어이없는 심정으로 하지만 뭐 정신과 상담하는 사람은 이런 거 상담을 해야죠. 어쩌겠어. 되게 유명한 얘기 중에 그런 게 있죠. 이제 정신과에 가서 그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물어보는 우스개가 있어요. 상담자한테 언제부터 자신이 개라고 생각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있어요. 그럼 상담자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강아지 때부터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래 네가 신이라고 치자 이러면서 상담을 시작을 하죠. 그리고 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들어보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만든 인류가 잘못된 길로 접어든 게 분명한데 정확히 뭐가 잘못됐는지 언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겠다.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자기가 신이니까 지금 보이는 이 모습은 그냥 어떤 사람의 외모를 빌린 건데 그 사람 몸에 들어간 건데 들어갈 땐 마음대로인데 못 나가겠다.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나가겠다. 그래서 여기 갇혀버렸다. 힘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점점 상담을 해나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겪고 이런 진행이 되죠. 전체적으로 저는 책을 읽고 뭐가 제일 좋았냐면 되게 재미있었어요. 그렇죠. 되게 재밌죠. 위트 있다.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제일. 그래서 되게 잘 읽혔어요. 맞아요. 예. 전 전자책으로 봤는데 한번 이렇게 뭐 폰이든 태블릿이든 꺼내서 보기 시작하면 몇십 페이지는 그냥 한 번에 쭉쭉 읽히는. 맞아요. 되게 재밌고 정말 페이지 터너죠. 맞아요. 정말 잘 넘어가고 처음에 설명드렸던 막 그 부부 문제 전문 상담가인데 이혼하고 파산 위기고 10만 원 정도의 쩔쩔매고 막 이런 장면들이 되게 구질구질할 수 있는데 구질구질하게 그리지 않아요. 맞아. 되게 유머러스하게 잘 그려요. 맞아요. 그래서 그리 거부감 없이 잘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신이 나오고 신의 고민을 해결을 해주는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네. 얘기를 들어주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생각할 만한 질문들 신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것들에서도 생각할 만한 질문들이 꽤 있었고 그리고 저는 궁극적으로 어쨌든 신에 관한 이야기는 인간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기도 그렇죠. 해서 맞아요. 그런 고민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당연히 처음에는 이 사람이 그 책 끝까지도 그렇고 뭐 끝에서는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신일까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확정해 놓지는 않고 어쩌면 정신병자, 어쩌면 신 사이에서 계속 이제 줄타기를 하면서 얘기를 끌어가는데 근데 그 부분이 저는 뭐 장점일 수도 있는데 약간 단점이라는 생각도 들긴 했어요. 누가 봐도 가다 보면 신인 것 같은데 굳이 이걸 이렇게 계속 억지로 약간 의심하는 것처럼 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했어요. 그래요. 뭐 우리 주인공 야콥의 성격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저는 그냥 신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저는 파이 이야기 볼 때도 걔는 그냥 호랑인가 보다. 이렇게 보는 타입이라. 말하는 대로 믿어준다. 그래요. 이건 책 내용이랑은 상관없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심리치료사잖아요, 직업이. 그죠. 이 심리치료사라는 직업은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인공지능 시대가 와도 없어지지 않겠구나. 그래. 그렇지. 사람이 기계를 찾아가서 상담하진 않겠지라는 그렇지. 생각이 그렇지. 좀 들었어요. 공감해 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저는 MBTI를 하면 네. 그런 상담가 같은 거 잘 어울린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누가 그래요? 시켜주지도 않겠지만. 아니, 너무 힘든 직업일 것 같긴 해요. 내가 너무 공감돼서 힘들 것 같아.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한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네. 내 삶도 힘들어요, 여러분. 맞아. 네. 내용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네. 그래서 이제 그 아벨 바우만이 호소하는 문제 중에 그 몸에 들어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있는데 무려 신인데 아들도 있고요. 내연녀도 있어요. 신인데. 물론 그 신의 내연녀라기보다는 그 몸의 내연녀인 거지. 근데 신이 무책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몸에 들어간 이상 그 모든 관계들을 다 잘 붙잡고 어떻게든 잘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 과정이 우리들이랑 똑같이 너무 미숙하고 잘 못해. 그래서 아들이랑 관계도 엉망이고 내연녀랑 관계도 엉망이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시궁창입니다. 되게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특유의 작가의 위트가 있죠. 그 내연녀의 이름이 마리아예요. 그리고 내연녀니까 그녀는 정식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의 이름은 요셉이에요. 직업은 목수죠. 직업은 목수고. 여기까지 읽고 진짜 농담도 정도껏 해야지라고 생각할 때쯤 아들의 이름은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 이제 그 잡고 있는 착상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이 아벨바움이 호소하는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몸에서 못 나가겠다라는 거였고 첫 번째 문제가 인류가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다라는 거였는데 이 책의 착상이 저는 그게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간을 만들어낸 신도 사실은 굉장히 골치가 아프지 않을까? 라는 데서 이 책이 인간 때문에 이 책이 시작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도대체 뭐 때문에 골치가 아팠을까는 조금 얘기해 보면 재밌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신이 인간만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상을 만들었지. 지구가 있고 지구에 인간을 만들어줄 게가 아니고 지구도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자연도 만들고. 맞아요.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한 100개를 만들었는데 하나가 99개를 망치고 있어. 얼마나 빡칠까. 진짜. 근데 저거 되게 언제부터 저랬지? 그래 맞아. 어디서부터 저걸 해결해야 되지를 모르겠는 거지. 그래, 그렇다고 맞아. 일을 없애버리자니 또 그건 또 좀 그런데 그렇지.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맞아요. 이 책이 되게 재미있고 재기발랄한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이 되게 전지전능하고 완벽하지 않고 맞아요. 되게 우리처럼 어설프고 뭔가 모자라고 자기가 해놓은 일에 자기도 뭔지 모르겠고 막 이런 혼란스러운 감정들을 느끼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게 되게 재미있는 지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실제로 그런 생각이 들지. 모든 인과를 다 관장하진 않을 거잖아요. 어떤 일을 하고 그 일이 벌어지는 걸 보고 뭐 어느 지점에서 수습하고 이럴 수는 있겠지만 그럴 수 있죠. 네. 안 그러면 그 개개의 개체들의 자유의지가 사실 무의미하니까. 맞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지점이죠. 신학적으로도 되게 그런 게 있으니까 신은 사실은 우리는 흔히 이제 전지전능하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전지하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않아야 신이 되는 역설이 있어요. 여기서도 나오는데 그래서 네가 신이라고 치면 너 세상을 왜 창조했느냐 이렇게 이제 야곱이 물어보죠. 아벨 바우만이 심심해서 외로워서라고 대답하는 장면이 있어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으면 뭐 블랙잭도 없고 술도 없고 이런 뭐 무의미해서 외로워서 어떻게 지내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진짜로 외로워서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이게 이제 전통적인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좀 불경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기독교에서도 그런 관점을 지지해요. 알게 모르게. 왜냐하면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신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신은 하나이면서 셋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유명한 삼위일체론인데 하나이면서 셋인 이유가 하나는 스스로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셋 정도는 있어야 이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구나. 하나는 스스로 사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존재가 세상을 만들었다면 분명히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 세상이랑 신이랑 세상끼리도 그렇고. 근데 그러려면 필수 불가결하게 세상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존재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존재는 서로 사랑할 수가 없어. 그렇지. 그리고 그렇게 되면 신은 더 이상 전능할 수가 없죠.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는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되게 논리적이네요. 그렇지. 내가 신이라도 냉장고랑 서로 사랑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 그러는 거지. 그러자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를 만들어야 되고, 그럼 걔는 지 마음대로 행동할 거예요. 그래서 골치가 아프겠지. 그렇지.
그런 문제의식입니다. 신도 그런 생각을 하겠네요. 인생 진짜 내 마음대로 그런 거지. 내가 그냥 외로워서 만들었을 뿐인데 이렇게 빡칠 줄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군요. 자식 참 내 맘대로 안 된다와 비슷한 걸 신도 느끼고 있을 거예요. 실제로 신도 자기 자식을 어쩔 수 없고 지금. 그렇죠. 크리스티안이라는 그 자식은 지금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수도사에 들어가 있는데 당연히 이 아빠가 신이라는 걸 믿지 않고 당연히 왜냐면 이 아빠는 몇십 년 동안 그냥 아벨바우만이라는 자연인으로 살다가 어느 날 신이 들어간 거니까 그렇죠. 당연히 믿지 않고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관계를 어떻게든 회복해 보려고 아벨바우만은 노력하지만 끝까지 잘 되지는 않아요. 그런 거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인류와의 신과의 관계를. 그렇습니다. 이 책 자체만 놓고 봤을 때도 저는 그러니까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책을 쓰잖아요. 그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거나 그걸 이제 소설 형식으로 풀 수도 있고 이런데 기본적으로 그 유머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계속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집에 가서 집이 되게 넓다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벽난로에서 식사 공간까지는 중간에 가다가 갑자기 날씨가 바뀌어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로 멀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이 책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 그래,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상황들이 되게 좀 꼬여 있고 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설정들을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생도 충분히 어려운데 뭐 이렇게 꼬아놨어 싶은 거지.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관계도 없고 그쵸. 돈을 제대로 버는 사람도 없고 뭐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다가 인류의 문제, 신의 문제 막 이런 것까지 철학적으로 들어가잖아요. 만약에 이 책이 유머가 없었으면 되게 딱딱하고 이상한 책이 됐을 거예요 아마. 그 마음이 따뜻해지는 상황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그런데 유머가 들어가서 이 책을 살려놓는 거죠 사실은. 유머가 없었으면 큰일 났을 거예요. 신도 유머가 있지 않을까요? 신도 유머가 있겠죠.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 인간이 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는 모든 선하고 좋은 면들은 신에게서 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쁜 면은 어디서 왔나요? 나쁜 면은 악마가 줬다고 얘기하죠. 이거 되게 그렇구나. 편리한 논리죠. 너 머리 똑똑한 건 아빠 닮아서 뭐 그런 거지. 약간 이런 느낌이구나. 그런 거지. 그렇군요. 그러니까 나쁜 면은 정확히 악마가 줬다기보다는 신에게 붙어있던 게 이제 신과 단절되면서 좋은 면들이 타락해서 온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비판을 받는 면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에게 어떤 속성이 생겨날 수가 있는 것인가, 이 우주 전체를 통틀어서 그런 면도 있죠.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 해석의 여지나 생각하기에 따라서 규정 지을 수 있거나 정의 내릴 수 있는 게 되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걸로 정말 몇백 년, 몇천 년은 서로 논쟁했겠구나 사람들이.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네요. 누군가는 악마한테서 온 거야 나쁜 건. 그치. 누군가는 그럴 수가 있냐. 그럴 수가 있냐. 신에서부터 시작해서 왔겠지. 그치. 이걸로 최소 몇백 년을 싸웠겠구나. 그렇겠죠.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치. 악마라는 것 자체도 신의 자식이면 신에게도 악마의 속성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논리로 싸울 뿐 아니라 죽이기도 많이 했죠. 이단으로 몰아서. 그렇죠. 인간들이 그렇고 그런 걸 바라보는 신의 심정이 이 책에 들어있는 거죠. 쟤들 왜 서로 죽이고 싸우고 그래 이러면서. 저는 이 책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내용이 네. 그런 게 있었어요. 이게 신이니까 사실 전지전능까지는 아니라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많은 것들을 미리 알고 있기도 하고. 네. 그 어떤 물리적인 무언가를 보여줄 때보다 앞으로 이 상황에 이렇게 흘러갈 거야. 혹은 이렇게 흘러갈 거라서 지금 내가 망친 것처럼 여기를 이렇게 해놨지만 그걸로 인해서 요거가 잘 풀린 거야. 이런 얘기들이 전 좀 재밌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의 이제 확장이 뒤로 가면 신이 주인공을 데리고 네가 태어나지 않았을 세계를 데려가요. 그렇죠. 저는 거기가 너무 재밌었어요. 되게 클라이막스죠 거기가. 맞아요. 그게 이제 야콥이 하다가 그러니까 야콥도 되게 갈등을 많이 하는 거야.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뭐 어떤 결혼식에 가서 결혼식을 파토내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뭐 적극적으로 파토내는 건 아니지만 그럴 때도 아마 이 사람들의 사정을 알고 있었을 거야. 이걸 미래를 예측한 게 아니라 그런 걸 알고 이제 유추를 한 거겠지라고 애써 합리화하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는데 점점 합리화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점점 합리화하기가 어려워지고 어떤 때는 막 기차를 갑자기 멈추기도 해요. 기차를 갑자기 급정지를 시켜가지고 왜냐하면 그 앞에 폭탄이 묻혀있기 때문에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미친 소리냐고 하는데 폭탄이 터져요 진짜로. 맞아. 그 상황에서까지 이제 의심을 하는데 폭탄을 미리 묻어놓은 걸까? 막 이러면서 의심을 하는 거지. 근데 점점 의심을 하기가 어려워지니까 그러면 내가 태어나지 않은 세계를 한번 보여달라. 네. 그 정도를 하면 내가 신이라고 한번 믿어보겠다. 이렇게 딜을 하고 실제로 그 세계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러고 나서도 살짝 의심은 해요. 환각이었을까 이러면서 의심은 하는데 그 장면 되게 인상적이죠. 저희 뭐 스포를 별로 생각하지 않고 편하게 대화하는 방송이니까 네. 얘기를 하자면 그 장면이 되게 재밌으면서 사실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씁쓸하죠. 야콥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세상이 좀 더 나아진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사실은 그렇지. 없었어도 크게 상관없을 뿐 아니라 뭐 어떻게 표현해? 없었어야 좋은 뭐 이런 면들도 있어요. 없었으면 오히려 더 자기 주변에 원래 아버지였던 어머니였던 사람들이 원래 더 잘 사는 그런 결말들이 있지. 그래서 사실 야콥이 되게 화를 내요.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던 거냐? 내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게 잘못된 거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신이 그렇게 대답하지는 않아요. 이것도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한 인생이 이런 방향 또는 저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유는 많다는 거다. 그냥 꼭 네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냥 많은 요인들이 얽혀서 그렇게 된 거지. 맞아요. 그 수많은 밑줄 인과들. 쳐놨어요. 그 장면이 되게 좋았어요. 딱 네가 빠졌기 때문이 아니라 거기서 일어난 많은 일들이 얽혀서 그렇게 된 거지. 모를 일이지 사실. 근데 또 이 야콥이 신한테 묻잖아요. 내가 이룬 게 정말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신이 그러니까 최소한 나한테 도움받은 환자는 있지 않을까. 내 상담이 효과가 있어서 이혼하지 않은 부부가 있지 않을까. 그랬더니 아벨이 이제 고개를 들고 천장을 보는 것처럼 뭔가를 생각해. 한참 생각해봐야지. 한참 생각해. 있나? 그러고 나서 이렇게 대답해요. 놀랍군 하지만 자네한테 위로가 될 만한 건 정말 못 찾겠어. 1도 없어요. 자네 덕분에 일시적으로 파경을 면한 부부가 항상 있기는 하지만 안타깝게도 두 사람은 몇 달 뒤에 헤어졌어. 그러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싸울 때는 자신들이 새들어 사는 집에 불까지 질렀어. 이런 경우는 차라리 그때 바로 갈라서는 게 더 나았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지. 이렇게 읽다 보면 아 인생 뭘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죠. 사실 어쩌면 되게 좀 비참하고 절망적인 얘기일 수도 있어요. 내가 세상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야? 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유머가 그거를 약간 구원하기도 하고 저는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유머가 들어있어서 충격이 훨씬 완화됐고 네. 그리고 속 의미에서는 의외로 약간 위로받는 면이 있었어요. 내가 뭘 아무리 애를 쓰고 악착같이 해도 세상에 굉장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건 쉽지 않아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나로서 사는 거지 그냥. 다른 세상이나 이런 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려는 막 이런 강박을 버리고 잘 그냥 사는 거죠. 근데 좀 동의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을 좋게 바꾸려고 살 수도 있고. 그치. 근데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치. 여기서 하고 있는 얘기가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물론 세상을 바꾸는 일은 되게 좋은 일인데 그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바꾸겠어 이렇게 살기보다는 살다 보니까 세상을 바꾸게 되는 게 아닐까? 올바르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 책 뒤에 보면 이렇게 야콥이 자기가 태어나지 않은 세계로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변화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변화하지 않으면 장차 내가 이 세상에 살았다는 어떤 흔적도 이 세상에 남기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비슷한 고민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나서 나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았다는 흔적이 뭐라도 남아 있는 게 나을까 없는 게 나을까라는 고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좋은 책을 쓸 수도 있고 그쵸. 훌륭한 사람이 돼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러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냥 평범하게 무명으로 살다가 죽고 세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나의 흔적이 남지 않았을 때 그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꼭 나는 이쪽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 어느 쪽이 더 좋은 걸까? 그리고 나에게는 어느 쪽이 더 맞을까? 이런 고민들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또 한번 고민할 여지를 주는 지점이었던 것 같고 근데 저는 좀 특이하게 그런 고민을 당연히 중고등학교 때 했던 것 같은데 항상 결론은 상관없다였었어요. 내가 이 세상에 뭘 남기는 게 뭐 그리 중요할까? 이 세상에 내가 남긴 무언가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을 텐데 하는 생각이 그러네. 죽고 나면 의미가 없지. 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성적인 영역이 아니라 본능적인 영역이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걸 두려워해요. 아무것도 남기는 거 없이 죽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죠. 이 책에서 주인공도 그렇고. 근데 저는 잘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인데 본능적으로 그런 감정이 드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고민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어떻게?
죽기 전에 흔적을 남길 수 없나? 역시 그게 현명하죠. 죽고 나면 뭐 의미가 없지. 죽기 전에 흔적을 남겨서 되도록이면 그거를 수익화시킬 수 있을까 정도까지. 그래서 그러니까 죽은 후에 영광을 얻는 예술가보다 살아생전에 부귀영화를 얻는 예술가가 되는 게 훨씬 좋지 않나요? 아, 그럼요. 내가 죽고 나서 내 그림이 1,000억이 되면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방구 뭐 할 거야? 그래.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신의 가족들을 만나고 그리고 태어나지 않은 세상을 체험하고 그러고 나서 약간 바뀌면서 아까 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세상에 자기가 미치는 영향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결국 그래서 야콥은 자기랑 관련된 가족들의 삶은 어느 정도 행복하게 바꾸는데 성공을 해요. 영향을 미치게 되지.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책에서 주는 거고 그래서 얘기해 보자면 자신이 태어나지 않은 세상을 이제 체험을 한 다음에 삶의 의미, 가족의 의미 이런 걸 좀 되새긴 다음에 모든 것이 좀 제자리를 찾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되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좀 뻔하고 지루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런 책은 아니에요 사실. 되게 유머러스한 책이고 가볍게 읽을 수 있는 되게 재밌는 책이면서 중간에 툭툭 한 번씩 치는 생각할 지점이 있는 이런 책이었습니다. 전 이 책 전체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구절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 뒷부분쯤에 이 사람이 아마 이게 뭐 내용을 다 얘기해도 되겠죠? 네, 그럼요. 그 아벨 바우만 신이 죽고 난 다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예전에 신을 거의 처음 만났던, 그러니까 완전 처음은 아니고 나중에 다시 만났던 곳에 음식점에 찾아가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신에게 뭐 증명을 해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다가 어떤 신혼 부부를 오늘 막 결혼식을 한 부부를 신이 보고 있었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이 순간이 저 여자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망가질 거다를 얘기해주고 그것을 뭐랄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그날 뭔가 터트리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 주인공이 그 식당을 다시 찾아갔는데 그 부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잘 지내고 있는 거예요. 원래 완전히 막장이었는데. 그리고 조금 뒤에 또 다른 한 명이 왔는데 그 셋이 원래 막장이었는데 셋이 되게 잘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희한하다 이러고 있는데 주인이 와서 참 기가 막힌 사연이 있다. 물어봤어요. 그때 엉망이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참 기가 막힌 사연이 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인공이 아닙니다. 고맙지만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 보통은 너무 궁금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고맙지만 됐습니다. 너무 인상적으로 봤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알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 이제 행복하게 바뀌었으면 그걸로 됐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건 약간 뻔한 얘기긴 한데 그런 거 있는 거니까 밖에서 어떤 현상이나 무언가가 벌어지거나 그걸 내가 경험으로 겪잖아요. 그러면 그 현상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결국에는 뭐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 안에서 어떻게 처리되느냐의 문제이지 그 현상 자체가 사실 의미가 있는 건 아닐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조금 같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서 계속 던지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인생 참 모른다. 그리고 우리가 의도한 대로 1도 흘러가지 않는다. 하지만 괜찮다까지 있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그 상황도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맨날 저희가 이제 얘기하면서 네. 그러니까 이 책 한번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잘 안 사서 보실 것 같아. 그래서 스포일러건 뭐건 다 맞네. 여기서 소개해드리는 맞아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 그게 인생이지. 그래, 그게 인생이야. 아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결혼한 신혼 부부가 있고 네. 그 아내의 동생, 그러니까 처제가 되는 거죠. 이 있는데 남편이랑 처제랑 불륜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망가지는 일이었는데 원래는 그랬는데 신이 거기에 이제 개입함으로써 그 신혼 파티에서 그게 터져버리죠. 그게 터져가지고 처제 막 울고 너 사실 나랑 불륜이었잖아 이러고. 아이도 있지 않나요? 아이가 있었나요? 아이까지. 처제가 있었나요? 아이를 임신했던 것 같은데. 아, 맞아. 임신하고 있었어요. 하여튼 원래는 그래서 그 사실을 계속 숨기고 있어서 이게 난리가 나는 이야기였는데 그래서 빵 다 터져버리죠. 그래서 맞아요. 남자는 중요한 부위를 맞고 기절하고 막 이런 그리고 신부는 엉엉 울고 막 이런 일이 있는데 거기까지 되면 누구라도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할 그치. 지점에
책의 끝에 가서 다시 보여주는데 놀랍게도 그 부부의 관계도 괜찮을 뿐 아니라 처제까지 괜찮게 세 명이 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거나 속단하는 모든 것들이 빗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삶에서는. 그리고 놀랍게도 어떤 비극이 희극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엉망이라고 생각했던 지점이 변해서 행복이 되기도 하고 모를 일인 거지. 그렇습니다. 여기에 그 기가 막힌 사연을 잠깐은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나도 모르겠지만 그냥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치. 나도 몰라. 정말 기가 막히고 신박한 사연을 생각했으면 썼겠지. 그러니까 나도 몰라. 더 이상 생각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알아서 들어. 뭐 이런 건데 네. 놀랍게도 그 지점이 가장 공고님 마음에 들었던. 그러니까 인생은 모를 거야. 맞아. 저는 정말 여기 아니면 더 고맙지만 됐습니다가 제일 좋았던 딱 한 문장이었어요. 그래요. 그게 약간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 책의 정서를 되게 대변하고 있는 거기도 하지. 그렇게 시시콜콜이 들어가지 않아도 그래 괜찮다. 인생 참 모르고 어렵지만 괜찮다 이런 거지. 그리고 내가 다 이해하고 납득해야 될 필요는 없다. 그치. 맞아. 그런 것도 있어 이 책에.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묘하게 되게 위로가 돼요. 상황들이 다 되게 힘들고 구질구질한데 다 이해도 안 가고 되게 답답한데 근데 괜찮다. 그 얘기가 묘하게 납득이 돼요. 그래서 내 상황도 자꾸 뒤에서 차가 와서 들이받고 막 목 아프고 그런데 그래 괜찮다. 뭐 그래. 내가 핸들링하고 내가 이렇게 살펴보고 내가 처리해야 되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근데 그치. 그런 일들이 많죠 사실. 많지. 근데 내가 놓치고 가는 일이 많은데 어떤 일들은 그게 애초에 불가능한 그래, 일이 있다. 그리고 그게 너무 자연스럽다. 이런 생각입니다. 맞아요. 그런 것들까지 내가 너무 막 집착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내 손을 떠난 일인 것을. 그런 고통스러운 거고. 그리고 그게 잘 될지 잘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다 사실은. 인과관계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책입니다. 책에 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봤는데 세사님이 저에게 질문을 2개 주셨죠. 그렇죠. 네. 하나는 자신이 신이라면 뭘 하고 싶은지와 네. 그리고 내가 신이라면 신인 것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네. 를 좀 고민을 해봤는데 세사님 먼저. 저 먼저.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저는 일단은 그거부터 생각해봤어요. 신이라면 신인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부터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맞아요. 그냥 이 책에도 계속 나오거든요. 이 책에도 계속 그게 나오는데 사실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얘기할 때도 신이 진짜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신이었으면 누구도 반박 불가능한 증거를 남기거나 보여줘서 모두가 믿게 하면 될 것을 왜 그걸 안 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싸우게 하고 어렵게 하고 이렇게 애써서 믿어야 하게 하고 이러느냐. 이건 사실은 신이 무능력한 걸 보여주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잘 생각해보면 이게 되게 쉽지 않아요. 신임을 증명하는 게. 맞아. 뭐 아주 유치하게 하늘에다 구름으로 사실 하나님이 존재하고 내가 신이다라고 쓰면 모두가 믿을 것이냐? 아닐걸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야. 기상현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시민적인 착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심지어 그거를 사진 찍어서 트위터에 올리면 악플이 달릴 거예요. 그렇지. 그럴 거야. 누군가 비행기로 썼다거나 뭐 조작설이 나올 수도 있고 음모론이 나올 수도 있고 이게 되게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책에서 야콥도 한번 얘기하죠. 그러다가 그러면 뭐 이런 건 어떠냐. 자연재해를 한번 예측해봐라. 그 정도는 사람들이 신으로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신이 얘기하죠. 그러면 할 수는 있는데 그걸 예측하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거나 그걸 막지 않으면 그런 신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맞아. 지금 자연재해가 나서 600만 명이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진짜 600만 명이 죽게 내버려두는 신은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야콥이 아무 말도 못하지. 그것도 그렇네. 그렇다고 그런 자연재해를 막으면 내가 신임을 증명할 수 없을 거고. 그치.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니까.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그 자연재해를 막는 게 신에게 옳은 일이냐는 그치. 장담할 수 없는 거죠. 그치, 그런 거지. 그냥 인간을 위해 좋은 일인 거죠. 그런 거지. 그래서 여러모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구나 그러니까 억지로 어떤 인간들에게 내가 신이다라는 걸 증명해서 확신을 갖게 하는 거는 애초에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해칠 만한 증거를 줄 수는 없거든. 그래서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떠올린 해답이라기보다는 그냥 납득 비슷한 건데 진짜 신이 있으면 진짜 그냥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 잘 몰랐던 어떤 중차대한 위기 앞에 인간이 있었는데 그 위기를 신 본인이 다 짊어지고 죽는 거
정도가 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 근데 그렇게 하면 위기가 오지 않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지. 사실 성경에서 하는 얘기도 그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다 죽어야 되는데 그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그래서 그걸 믿어야 그치, 천국에 간다. 거지. 그런 거지. 근데 그게 이제 드라마틱한 효과가 별로 없었으니까 모르는 거지. 실제로 우리의 위기를 대신해서 죽은 건지 그냥 한 인간이 정치적으로 죽은 건지는 모르는 거지. 결국 믿음의 영역으로 남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이게 어떤 능력을 보여준다. 이렇게 하면 신과 능력자와 슈퍼히어로 사이에 그 갭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들어요. 그렇죠. 그 엑스맨에 보면 진 같은 존재는 뭐 날씨뿐이 아니라 모든 걸 컨트롤하잖아요. 그렇다면 신인가? 사실 신의 능력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물리적인 기적이 제일 효과적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뭐 바다를 한번 또 갈라본다던가, 뭐 빵의 양을 좀 늘려본다던가 이랬는데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고. 빵의 양을 늘려본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하나의 생각이 들었는데. 기똥찬 거 나오면 좋겠다. 아니야. 근데 이러면 그나마 근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좋은 방법은 아니다. 뭔데요? 믿게 하려면 답은 공포밖에 없다. 역시 공포가 제일 간단한 방법이니까. 그래. 어차피 설득의 영역이 아니면. 그래. 사람에게 직방이긴 하죠, 공포가. 믿지 않으면 죽여버린다. 믿지 않으면 내가 널 천국으로 보내주겠다. 그러면 남은 사람들은 믿지 않을까. 그렇구나. 그래요. 하지만 여태 말해왔듯이 그런 방법을 쓸 수가 없지, 신은. 그치. 왜냐하면 인간이랑 사랑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공포로 인간을 자기를 믿게 만든다면 다 물거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쓸 수가 없죠. 그럴 수 있죠. 인간 모두와 사랑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 괜찮네. 나는 70억 중에 한 35억? 그렇다면 타노스인가? 그러니까. 저도 딱 그거 생각났는데 그 대다수의 인류를 사랑하기 위해 몇몇의 인류를 배제한다면 그거는 그 인피니티 워에 나왔던 거에 정면으로 배치되죠. 인피니티 워가 그 두 개의 싸움이잖아요. 타노스는 일부를 죽여서라도 일부를 구제해야 된다. 그렇죠. 였고 그 캡틴 아메리카 쪽이 번역이 정말 엉망이어서 말썽이었던 장면인데 우리는 생명을 트레이드하지 않는다. 맞아. 우리는 거였죠. 친구를 버리지 않아.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됐지. 이게 무슨 청춘 하이틴론 그게 아니고. 네, 그 동의할 수는 없지만 타노스가 거의 본 악당 중에 거의 가장 논리적이었던 그죠? 악당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유가 되게 명확하죠. 보통은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지지하는 사람도 꽤 있을걸요. 그렇죠. 있을 거예요. 그게 멜서스라는 경제학자가 아마 처음에 얘기했던 거라고 알고 있는데 멜서시니즘인가? 그래서 아직까지 있는 이론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처음에는 그 이론이 이제 나왔을 때는 되게 좀 사람들의 불안감을 조장했다가 그리고 곧 사라졌죠. 그 처음에 나온 건 그런 거였죠. 인류의 증가 속도를 인류의 그 식량 생산량이 따라잡지 못해서 결국 모두가 죽을 거다. 그러니까 그 인류를 좀 제한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그 이후에 이제 농업혁명이랑 상업혁명이랑 뭐 이런 게 일어나면서 인간의 생산력이 엄청 증대되면서 그게 이제 기후였던 걸로 끝났죠. 그랬는데 현대에 와서 다시 약간 부활하고 있는 거는 인류의 생산량이 문제가 아니라 인류가 환경을 망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대로 있다가는 인류가 위험할 것 같다는 형식으로 다시 부활하고 있죠. 그래서 그게 되게 설득력 있는 빌런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많은 사회 문제에도 다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70억이 너무 많다, 지구에. 그거는 인정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를 70억이 있다는 거를 인정하고 여기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와 애초에 70억이 있는 게 문제니까 그치. 이거를 해결하자 쪽이 약간 갈리는? 맞아요. 되게 그렇죠. 이런 기본적인 사상의 차이가 여러 군데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민주주의 같은 것도 민주주의는 사실 모두의 사상을 다 포용하는 거잖아요. 네가 나랑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인정한다를 포용하고 뭐 네가 자한당을 찍어도 나는 너를 존중한다. 뭐 이런 건데 근데 그 몇몇이 영향력이 엄청 세서 민주주의를 크게 해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요 몇 명만 제거하면 민주주의가 정말 건강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야. 맞아요. 근데 그러는 게 민주주의가 아닌 거지. 이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타노스처럼 요 몇 명만 제거하면 모두가 선인데 근데 우리는 생명을 거래하지 않는다. 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지. 뭘 지지할 것인지는
그 뭐 믿음의 영역인데 보통은 이제 머리로는 알고 있죠. 우리는 생명을 거래하지 않는다 쪽이 맞다. 이런 거 알고 있는데 실제로 몇 명을 죽여서라도 대다수를 살릴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되게 고민하기 어려운 주제인 거지. 요 질문이 아까 요 얘기가 그 두 번째 질문 회사님이 하신 내가 신이라면 뭐라고 싶은지에 대한 저의 답 중에 하나긴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넘어가서 얘기하자면 네. 제가 신이라면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아무것도 안 하지 않을까? 그냥 알아서 굴러가게 놔두고 이걸 막 고쳐서 쓰는 게 아니고 알아서 굴러가게 놔뒀다가 다 망해버리면 다시 만들지 뭐.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거지. 인류라고 치면 인류가 완전히 망한 다음에 원시 시대부터 다시 시작시키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번엔 좀 다를 거야 이러면서. 아니 그렇진 않은데. 그렇진 않아. 그러니까 그 여기 책에서도 주인공이 아벨바우만이 최근에 들어서 영향력이 급속히 떨어지잖아요. 네. 그럼 그 전에 꽤 오랜 시간 인류한테 불도 알려주고, 네네. 뭐 농경도 알려주고 이랬을 때가 훨씬 행복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랬겠지. 그대로 돌아가는 거지. 꽤 뭐 수백만 년의 시간을.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그래도 되게 상식적인 답변이 하게 되더라고요. 최소한 굶는 사람이랑 폭력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아까 앞에 쭉 얘기로는 불가능하지. 그지, 그걸 없앨 수가 없어. 전지전능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최소한 어제 제가 적어놓은 건데 네. 최소한 없어졌으면 좋겠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네. 이건 안 되겠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번뜩 떠오르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없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야. 그래. 세상에. 세계적인 건가요? 한국적인 건가요? 노코멘트. 세계적은 아닐 것 같은데 히틀러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 아무튼 그랬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뭐 죽이거나 없애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그런 선택을 해도 되는가 하면 그렇진 않아. 그래. 그러면 이제 협박을 뭔가로 협박을 막 이런 생각을 매일 하다 밤 악몽을 꾸게 만들고 막 생각을 바꾸게 만드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할 거고.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정말 신이라도 신이면 할 수 있겠지 하는 일들이 거의 없지 않을까. 그래, 이래저래 생각해 보면 이 책에서 나온 것처럼 신이 진짜 골치가 아플만 하다 싶어요. 내가 신이기는 한데 내가 만들어 놓은 제약 조건 때문에 사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맞아요. 진짜 이게 뭐지?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세자님은 신이라면 뭘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사실 그런 골치 아픈 거 생각 안 하고 이것도 논의가 많은데 그냥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내가 신이라면 내가 내렸던 두 가지 저주를 풀어줄 것 같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저주가 무엇인가요? 기독교에는 그 신이 내린 두 가지 저주가 있어요. 신이 인간한테 내린. 일해야 된다. 그렇죠, 맞아요. 네. 노동을 해야 된다는 저주하고 출산할 때 고통이 있을 거라는 저주 두 가지를 사실은 남자랑 여자 각각에게 내렸는데 뭐 요새는 여자도 예외 없이 노동의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인류에게 모두 내린 셈이 되죠. 그 두 가지를 없애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아까처럼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하지. 그걸 어떻게 할 거야? 그렇지. 그게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약간 또 생각하기 나름인 게 어떻게 생각하면 신이라는 작자가 자신이 창조한 인간한테 저주를 내려? 이거 완전 장난 아니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이제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내려진 저주거든요.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신이 자의적으로 내린 게 아니라 범죄의 결과로 마치 물리법칙처럼 그냥 따라오는 걸 선언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그러니까 너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 네 멋대로 절벽 아래로 떨어지면 물에 빠져서 숨 막혀 죽을 거야. 같은 얘기를 그렇게 표현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있긴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저는 근데 그 두 가지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해서 인간에게 우리 일주일에 5일씩 노동하는 거 얼마나 가혹합니까? 52시간으로 바꾼다고 난리가 났던데. 그러니까 우리 사실 일하려고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확신이 없다. 사실 왜냐면 뭐 하려고 태어났는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인간을 노동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인간이 인간을 노동에서 구원하려고 인공지능과 뭐 4차 산업혁명을 발전시켜서 기술을 발전시켜서 인간은 노동에서 해방된 뒤에 굶어 죽는다. 이렇게 될까? 글쎄, 진짜 굶어 죽는 문제가 있지. 근데 그게 약간 그런 게
인류를 노동에서 해방하기 위해는 아닐 거예요. 아마 지금 나가는 그렇죠. 방향이. 적어도 내가 노동하지 않기 위해겠지. 그리고 지난 시간에 샤샤님이 말씀하신 거가 전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되니까 하는 거지 지금은. 근데 인류를 그냥 방향을 생각해 보면 고대 시대부터 그 욕망 계속 있었어요. 노동하고 싶지 않다는 욕망. 근데 그거에 대한 해결책은 노예를 만드는 거였지 결국은. 그치. 남을 시키는 거였지. 그치. 인류를 해방하는 게 아니라 나를 해방하는 거야. 남을 시켜서라도. 그러면 지금 나가는 방향도 결국 그렇게 되겠죠. 로봇이 대체하기보다는 남은 인간들이 어떻게 되든 간에 나는 이걸 통해서 노동에서 해방되겠다. 인 방향이겠지. 극소수만. 우연히도 그게 이제 좀 어떻게 잘 돼서 인류 전체를 노동에서 해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약간 비관적인 생각이긴 한데 내가 신이고 다 내려다보고 있으면 인류를 계속 놔두는 게 좋다고 판단할까에 대한 확신이 잘 없어요. 그렇지. 그래서 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멸종시키는 것도 신에게 어울리진 않겠지만 멸망을 향해 치달아가는 저들을 굳이 구원해줘야 될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개개 인간으로 보면 분명히 선한 사람 많고 좋은 것들이 많을 텐데 전체의 집단으로 보면 사실 긍정적일까에 대한 질문이 약간 답이 어렵죠. 어렵죠. 어렵지. 하여튼 그래서 생각해 보면 신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손대면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뭘 손댈 거야 여기서. 재미있는 생각들을 하게 해주는 책이었어요. 신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사실 인류에 대한 생각이죠. 맞죠. 인간에 대한 생각.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가. 신이 골치가 아픈 건 그것 때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신에게 기대지 않고, 왜냐면 신에게 여태 우리가 봤지만 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인류 스스로로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문제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그치.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은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네, 읽어보세요. 이거는 그러니까 추천할 만한 근거는 충분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은 거의 안 계실 거예요. 그거는 어려운 일이니까. 근데 그냥 재밌어요.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라서 처음 딱 집어들었을 때부터 끝까지 넘기면 되게 재밌다 하는 생각을 끝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책을 고를 차례인데 네, 그렇죠. 다음 책은 아까 저희의 고민 있잖아요. 네. 나는 나의 삶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의 맥락에 맞는. 그래요? 그런 책입니다. 저희가 지금 불경인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네. 그래서 저희가 소설도 하고 에세이도 하고 인터뷰집도 하고 그리고 났으니까 이런 장르도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자기계발서? 자기계발서는 경제경영서. 경제경영서 쪽에 들어가겠죠. 제목이 멤버십 이코노미. 그 컨설팅 회사 액티베이트라는 곳에 마이클 울프라는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2021년이 되면 전 세계 인터넷 미디어 분야 매출의 50% 이상이 구독 모델에서 나올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면 멤버십 이코노미가 결국 구독하는 비즈니스예요. 그러면 대부분 멜론이나 벅스나 이런 거 하나쯤 하고 있잖아요. 그러네. 집에서 TV, 뭐 유튜브 SK든 보는 뭐든 사람도 유튜브 레드도 있고 이런 TV 인터넷 생각해 보면 진짜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독해서 다달이 얼마씩 내고 있는 이런 모델을 멤버십 모델로 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관심이 많고 저도 꽤 다양한 멤버십, 구독 모델, 비즈니스, 구독 서비스들을 쓰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리한 책이 사실 거의 없었어요. 근데 얘가 이제 멤버십 이코노미라는 이름으로 이런 구독 서비스나 멤버십 서비스에 대한 비즈니스를 좀 정리해 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발견하자마자 샀어요. 그리고 아직 안 읽었어요. 그래서 이참에 읽어보자. 저도 항상 그런 느낌이에요. 사놓은 거 중에 읽을 거 없나 하다가 이거 언제 읽어야 되는데 하는 거 있으면 이 책이 그래 던집니다. 그냥 그럼 읽게 돼. 그리고 책 리뷰들을 좀 찾아봤는데 좀 도움이 된다 하는 분들도 있고 저희가 이제 출판계 언저리에서 일을 하는데 출판계나 출판사도 구독 모델을 고민해야 한다는 그렇죠. 얘기들이 많아요. 출판도 미디어니까 미디어는 그렇죠. 결국 구독 모델을 고민해야죠. 그리고 제가 아는 출판사 중에 어떤 출판사는 아예 그 회원제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를 내고 그 출판사 회원이 되면 새로 나온 책들을 계속 보내주거나 뭐 몇 권을 보내주거나 이런 모델을 가지고 있는 출판사도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저도 구독 모델이 살아남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고민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이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만약에 여력이 되면 그래서 내가 멤버십 비즈니스를 만들면 어떤 형태로 만들어 볼까 또 좀 고민을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요. 재미있겠네요.
멤버십 비즈니스.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삶을 구원할 것인가. 부제가 아니야, 제가 책을 가져왔는데 부제는 되게 직관적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멤버십 전략. 경제경영서의 그 부제는 직관적이어야죠. 맞아요. 은유적이면 안 돼요, 이거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약간 경영 쪽, 돈 버는 쪽 얘기인데 네. 가끔씩 읽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돈 버는 거 필요하죠. 그럼요. 그거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돈 버는 거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다음번 저희 이책 시간에 할 책까지 얘기를 해봤고요. 네. 이제 방송을 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예. 회장님 오늘 방송은 어떠셨나요? 되게 즐거웠어요. 되게 무르르듯이 거의 그러니까 약간 진행이라는 개념이 없이 잘 한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저는 방송 딱 들어오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엊그제 사고가 나고 들어와서 그런지 왠지 모르게 약간 경건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이렇게 눈 감고 목을 풀고 있는데 경건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되게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되게 좋은 시간이었으면 좋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고님 어떠셨나요? 근데 저는 방송하는 내내 제 코가 막혀 있다는 게 되게 신경이 쓰였고요. 전혀 몰랐는데요. 항상 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알러지 비염이 있는데 그 아침마다 코가 막히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약을 먹고 왔는데 코가 막혀서 듣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저희 아내는 불편해하거든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요. 그리고 책 이야기도 저희가 이제 책을 되게 다양하게 고르잖아요. 네. 특별한 그 하나의 기준만 가지고 고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양한 책을 읽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책 저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만약에 제가 이 책 읽으리 아니었으면 저는 안 골랐을 책일 것 같거든요. 네. 사실 소설을 많이 읽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나에게도 되게 좋았고 우리가 하는 얘기들을 그 청취자분들도 책을 읽고 혹은 읽기 전에라도 같이 그냥 재밌게 즐기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 책 읽을 이 책 시간은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읽을 시간이죠.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좋은 일상 만드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